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초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서 난파됐던 김명호, 김동관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서 모두 희생된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의 근황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2009년도에 김영철이 김정은과 김정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가장 힘있게 강력하게 위협을 주고 있던 황장엽 비서의 목을 따기 위한 이런 이제 공작 활동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정예 공작원이었던 김명호, 동명관을 훈련해가지고 이들을 김영철이가 직접 불러서 남쪽에 내려가서 이제 황장엽의 목을 따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됐고, 이들도 무조건 이 과업을 완수해서 김정은 조국과 인민 앞에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난파를 하게 됩니다. 황장엽 비서와 접근하려면 탈북자로 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탈북자들은 웬만하면 다 만나주기 때문에 탈북자로 위장해야만 황장엽 비서에게 근접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북한의 난파공작원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자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동명관 김명호를 난파시킵니다. 중국에까지 나와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탈북자로 위장한다는 그런 목적대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요. 이 두 사람은 같이 오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각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국정원이 북한 내부로부터 2명 이상의 테러범들이 황장엽 비서를 위해하기 위해서 파견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접했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 어떻게 올지 이거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를 위장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로 입고 가는 모든 탈북자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체격이 좋고 뭔가 석연치 않은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이 두 사람을 심층 조사하는 과정에 이들은 이제 오기 전에 각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특히 이제 함흥 지역의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오긴 왔지만, 워낙 탈북자가 많고 그들이 단기간 내에 그걸 다 암기한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뭐 어떤 학교 어떤 선생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빵짝 나는 거죠. 국정원의 수사 역량 이게 쾌거인데, 이들이 완벽하게 위장하고 왔지만 이 두 사람이 취조 과정에서 결국은 신분이 탄로나게 됐습니다. 동명관 김명호는 북한의 나이가 동갑이고 북한의 어린 딸, 당시에 5살 난 딸이 있는 이제 갓 부모가 된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가족을 배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을 배신하게 되면 가족을 처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가족 때문에 전향하고 싶지만 전향도 할 수가 없고 국정원 내에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전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정권이 이 동명관 김명호의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몽땅 보내고 전부 다 이제 죽음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그걸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믿겨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러 자수했거나 일부러 뭐 투항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간첩같이 독극물을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감옥에서 10년 이상 형을 받고 저항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가족을 지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가족을 전부 다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결과는 뭐냐? 가족을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북한의 가족이 수용소에다 끌려가가지고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 정권하고 협조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신변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과 유사했던 부부간첩, 최정남 씨 부부간첩이 있는데 여기에 중절모를 쓴 사람은 고정간첩입니다. 최정남과 강모라고 하는 부부간첩이 실제로 부부라고 합니다. 내려와가지고 접선까지 했고 활동하는 와중에 국정원에 발각이 되는 거죠. 강 부인은 죽각 앰플을 깨물고 사망했습니다. 앰플을 깨물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은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최정남 씨 같은 경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가족 역시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희 씨 같은 경우도 함께 활동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독극물을 캡슐을 깨물고 죽사했고, 김현희도 이걸 깨밀려고 했지만 미처 깨물지 못하고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거죠. 죽지 못했기 때문에 김연희의 가족은 제가 있었던 여독 수용소에 몽땅 수감이 됐고 현재는 뭐 다 생사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희도 스스로 전향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다 깨밀었는데 못 죽은 겁니다. 그 정도 충성심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 가족을 놔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연희 씨의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끌고 가서 엄청난 고통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부여에 난파됐던 노동당 대연락부 최종의 공작원이었던 우리 김동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조원과 함께 난파돼가지고 만나기로 했던 대연락부 간첩이 이미 국정원에 자수해가지고 몰란 거지요. 그 자수한 간첩을 만나러 가던 와중에 이 포위가 돼가지고 총격전 끝에 체포가 됐습니다. 데리고 온 조원은 총에 맞아서 죽사했고 이분도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진투항인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가족들을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어갔다고 합니다. 황장엽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간첩들을 내려보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요즘에는 북한에서 사람을 키워가지고 난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작원들이 충성을 다했지만 가족이 다 수용소 가기 때문에 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대공작부서는 남쪽에 자생했던 정신 나간 아이들을 매수해가지고 간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난파돼가지고 만났던 대한민국의 많은 현재 좌파 인사들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한자리했던 586 정치인들 가운데 대부분을 만나가지고 나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알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난파됐던 많은 공작원들 이제는 다 대한민국의 편에 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역량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 죽였는데 누군들 가만 안 있겠습니까? 북한 정권은 스스로가 적을 만드는 정권이고 그들에게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으로 난파되는 모든 공작원들은 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김씨 왕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모든 북한 공작원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 남쪽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이 간첩들 이게 제일 악질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간첩의 무리들을 완전하게 소탕할 때까지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인 이 한면을 보고 있고 그걸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고 있습니다.